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그 심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는 거를 바라시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그런 소망을 담고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제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네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걸 몇 번 느꼈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그럴 때. 근데 이게 어렸을 땐 귀엽지만 커서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인데요. 이제 청소년기 정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 정말 속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왜 아이들은 빤한 거짓말을 할까요? 자, 왜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뇌 발달면이고요. 하나는 아동 심리면이에요. 그래서 뇌 발달면에서 보면 아이들 뇌는 미성숙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심리면에서 보면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인데요.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의 뇌는 성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숙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판단이나 사고 이런 걸 잘할 수가 있고 유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죠. 근데 아이들의 뇌는 그렇지가 않아요. 발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유추하거나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모면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걸까요? 네, 혼나거나 아니면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혼이 난다. 이건요, 이제 솔직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아이가 자기 방어를 잘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덜 발달해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요. 솔직한 것도 용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덜 발달해서 그냥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들켜서 혼이 나거나 아니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이래서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 어른들처럼 계산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덕적 판단이나 사고 이런 걸 가지고 미리 계산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일 뿐이죠. 그거로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들켰네? 당황스러운 거예요. 동공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귀여워요. 부모님들도 보는 게. 근데 그래서 웃음을 꾹 참기도 하는데 크면은요 부모님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도 사고하고 유추하고 계산하는 능력, 조직화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뇌가 조직화가 되는 그 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조직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까지도 간파를 하면서 아이들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때 많아요. 저도 물론 많이 속여봤고 많이 속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크면은 정말 간파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은 사실은 그래서 계산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정말 엄마를 속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요. 그분한테 내가 내쳐지고 싶거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좀 애교로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요, 수장님,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데 혹시 이게 버릇이 되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그런 소문도, 아니, 그런 소리도 있고 속담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됐지요? 뇌가 미성숙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못 해낸 거였어요. 그러면 방향을 가지고 잡아주시는 거죠. 아이가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에 안 놓이도록 되도록이면 주변 정리를 좀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불러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거짓말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너도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엄마도 기분 되게 많이 안 좋았다? 아니면 반대로 엄마 기분이 되게 안 좋지만 너도 이렇게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뜨끔하겠죠. 근데 아이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더 이상 안 나니까요. 발달이 덜 돼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실 때 예전에 있잖아.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이런 말이 있고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엄마는 너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과 훈육을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런 거 알지? 양치기 소년. 맨 처음에는 심심해서 장난을 했던 거야. 그 친구가 원래는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속아줬네? 재미있네? 난 심심했는데, 재미있어. 이런 거, 이거부터 시작을 했던 거야. 근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네?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몇 번 속았거든. 쟤 또 분명히 거짓말하는 걸 거야. 이러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것처럼 이제는 네가 지금은 거짓말해서 엄마를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고 주위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편했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다른 사람은 너를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네 옆에 오지도 않을 거고 네 말 믿어주지도 않을걸? 그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엄마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어떨까?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정말 도움 못 받으면 너도 속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나이 때는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나 선생님이 있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되도록이면 엄마도 화나는 거 꼭 참고 엄마도 엄마 마음을 크게 하는 연습하면서 꼭 참으면서 들어주고 되도록이면 좀 덜 힘들게 이 방법을 헤쳐나가는 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의 성장을 할 수 있고 엄마한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방법을 찾는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대면서 넌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혼나야 돼. 그래서 엄만 증으로 혼을 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너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요 좌절이나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나가고 성장을 해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한두 번, 몇 번 안 하는 그런 실수 커나가면서 있었던 그런 몇 가지 실수를 가지고 그 아이는 너는 이런 아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한테 못을 박으면서 너는 지금 이런 아이야 하면서 그 아이의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고 평가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아이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럼 지금 행동을 해야 될지 올바른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 몫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마음이랑 몸이랑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거짓말하는 아이를 거짓말하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교육적 잣대에 너무 엄하게 갖다 대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좀 자유롭게 하면서 넓은 사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편안하면서 주변을 좀 더 이해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좀 아끼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